내가 원래 저번에 몇 쪽까지 설명했었지? 얘들아? 39쪽이요. 39쪽? 자, 그러면 40쪽을 피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40쪽의 필수 문제 6번을 한번 보게 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때 첫 번째 ac가 양수고 bc가 양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따져볼 건데 이 함수의 x절표는 어떻게 구해? x절표. y가 0을 넣었을 때 만족하는 x의 값이잖아. 그러면 얘 날라가니까 ax 더하기 c는 0이어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c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질문, 자, ac가 보편적인 양수잖아. 그러면은 얘는 x절편이 양수야, 무수야? 이 마이너스 a분의 c는 양수야, 무수야? 마이너스 a분의 c는 양수야, 음수야? 아니, 몰라, 기억 안 나. 마이너스 a분의 c는 양수야, 음수야? 결론은 이거야, 물어보는 게. 어? 양수? 음수. 자, 양수? 음수죠. 여기서 ac가 양수라고 나와 있잖아. ac가 양수라는 거는 얘네가 같은 부호일 거 아니야. 플러스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이거나.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플러스를 나누면 뭐야? 플러스지.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나와야지. 오케이? 자, y 절편도 똑같이 한번 구해보면 x가 0인 거니까 by 더하기 c는 0이어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죠. 그러면 여기서 bc가 어차피 양수죠.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야.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x절편도 마이너스고 y절편도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점이라고 해놓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지나는 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여기가 1, 2, 3, 4죠. 그러면 지나는 사분면. 그럼 지나는 사분면이 몇 사분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이라고 해요?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됐어요? 나머지 2번, 3번도 같은 원리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맡겨보고 한번 확인 체크 75번을 한번 풀어서 나한테 답을 말해줘 봐봐. 확인 체크 75번. 넌 아까 집에 갔으면 책을 가져왔었어야지. 나도 내가 볼 책밖에 없어. 수진이랑 책.
아니, 너 이거 문제 이거니까 네가 이거 풀어봐. 조건 이거 보면 풀 수 있잖아. 우리 역전 모의 하지 말고. 야, 그럼 니네 빈칸 물어볼 거야. 문제 조건 이거야. 문제 조건. 그래서 나 X절편, Y절편 보여줘서 니네가 보고 판단 해줘야 돼. 자, 얘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확실해? 네. AC가 서로 다른 부호니까 얘가 어차피 서로 다른 부호죠? 여기 짝대기 붙은 거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자, 그럼 A랑 B는 같은 부호지. 근데 A랑 C는 다른 부호지. 그럼 B하고 C는 같은 부호겠어? 다른 부호? 다른 부호라서 얘도 마이너스야. 그럼 거기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X절편도 플러스, Y절편도 플러스여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답이죠. 3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필수 7번으로 넘어가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이 말이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K가 들어가 있는 거랑 안 들어가 있는 항을 따로 분리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다 얘네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하면 2x-kx 3ky -y-5는 0이지? 자, 여기까지 질문. 아니면 내가 계산 틀린 게 있다. 없어? 자, 그래서 보면은 요거랑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K가 들어가 있는 거랑 안 들어가 있는 거랑 묶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0이고 이거는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K 값에 관계없으니까 K가는 항등식이다. K가 항등식인데 이게 0이 되려면 이것도 0이 돼야 되고 이것도 0이 돼야 돼. 그래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2x-5 빼기 5는 0이랑 3y-x는 0이라는 걸 놔서 x는 3y로 바꾸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2x가 아니라 6y 빼기 y는 5가 돼서 5y는 5죠. 그럼 따라서 y가 얼마가 돼? 1이죠. 그럼 여기다가 넣어버리니까 x는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무슨 점이냐라고 하는 거냐면 3,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됐죠? 자,
그러면 그 76번 문제가 같은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76번. 나왔어? 요거만. 2분의 1 콤마 2분의 7 땡. 아니 어. 3 콤마 정답. 3콤마? 6. 나왔어? 진짜지? 그냥 얘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A랑 응. 나와서 0을 이거 그냥 내가 조금 암산 처리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맞아? 그러면 2x 빼기 y는 0이랑 x 빼기 y는 3인 게 나오니까 빼버리면 나 뭔가 계산을 또 플러스 같은데. 그래서 x가 3이 나오고 그럼 x가 3이 나오니까 넣어주면 y는 6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나와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발전 8번인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해서 할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거 모르겠어요. 저 직선 위에 거 직선 x절편이 얼마고 y절편이 얼마야? x는? 둘 다 2죠? 계산해보면. 자, 그리고 얘는 내가 y는 하고 바꿔볼 건데 y-1은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m은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점은 마이너스 1,1을 무조건 지난다고 얘기해요. 다시요. 이게 0이 되고 하고 이게 0이 되게 하는 값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얘 2고 얘 2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x절편 2, y절편 2니까. 그리고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1이니까 요 점을 무조건 지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지나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하면 쟤는 y축에서 만난 거죠. 그러면 1사분면에서 만난 거는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럼 요것보다 작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려지게 되면 교점이 1사분면에서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서 여기를 지나가게 그리면 얘는 x축에서 만난 거죠. 그러면 x축도 1사분면은 아니야? 축은 4분면이 아니야? 그럼 내가 요것보다 크게 그려지는 요렇게 가게 되면 교점이 1사분면에서 커진다라고 교점이 1사분면에서 생긴다라고 말이 가능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요것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는 직선 1번 직선보다는 그리고 요렇게 지나는 2번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커지면 교점이 1사분면에서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1번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1에서 0,2까지니까 기울기를 해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올 거야. 1이라는 거. 그리고 저 2번 마이너스 1,1에서 2,0까지니까 기울기를 해보면 3분의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 네. 그러면 얘는 1보다는 작지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져버리면 교점이 여기서 생기기 때문에 그때 1사분면에서 생긴다라고 말이 가능해지죠. 됐어요? 자, 이거 토대로 78번 갑니다.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 거. 근데 얘가 제 3, 4분면. 그래서 똑같이 범위 구하는 거야.
나타나면 요렇게. 질문 있으면 말해 보시고요. 이거 일단은 이렇게 한다는 정도만 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정도만. 그래? 자, 일단은 넘어갑시다. 자, 필수 9번. 자, 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저 직선에 두 직선에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직선에 교점을 구하려면. 열립. 다시요. 교점을 구하려면 열립이야. 그래서 얘 이렇게 있으니까 2x 빼기 y는 1이고 x 빼기 y는 3이니까 내가 이거를 빼버리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x니까 마이너스 2 빼기 y는 3이어서 마이너스 y는 5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5가 돼요. 되죠? 그러면 교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하고 그 다음에 2, 2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얘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렇게 돼서 4분의 7이 될 거예요. 거기서 뭐 지난주 요걸로 대입을 해보면 y는 4분의 7에 x-2 더하기 2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점이니까 교점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지나는 두 점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방정식해서 직방 구해주면 돼요. 됐죠?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요 두 직선의 교점과 플러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80번 문제.
일단은 어쨌든 다른 건 모르더라도 얘들은 이것까지는 나와줘야 된다. 요거까지는 교점을 구하는 것까지는. 그러면 나머지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도 될. 됐을까요? 그러면 넘어가서 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그리고 얘들아, 내가 이번 주 토요일날은 저 평면잡고 개념 테스트 시험 볼 거거든? 답지 이따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토요일까지 외워와라. 토요일까지. 평면 잡표만 볼 거야. 테스트 보는 거. 개념 시험이라고 그 빈칸 채우기 이거 시험 볼 건데 내가 답지를 카톡방에 올려놓을 거거든? 그래서 쓰기 시험하면 나 이거는 그래서 통과할 때까지 계속 제시험 볼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방에 통과해주세요. 전체 기준의 80%. 그래서 아마 12문제니까 10문제가. 어? 그러니까 이거 빈칸 채우는데 그게 맞아야 되니까 전체 문제는 내가 살보긴 해야 되는데 소단으로 이렇게 쪼개서 내가 한번 빠르게 보고 그 다음 질문 받으려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내가 불시에 계속 이렇게 되면서 계속 보고 그래서 달달달 외울 수 있게. 오케이? 자, 그래서 직선의 위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크게 얘기하는 건 세 가지. 평행, 일치,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이거 니네 평행하다, 일치하다라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다 중학교 때 배워왔던 내용들이야. 그래서 우리 일단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평행이라는 게 뭐야? 서로 만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서로 만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기호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지금 인성이가 말한 대로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같지 않은 거. 그러면 일치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덮어 씌우는 거라고 보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도 같고 y절편이 같지만 이렇게 해서 덮어 씌우는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기울기랑 y절편이 다 어떻다? 같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는 거는 요런 케이스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요런 케이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기울기가 같지 않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 이 직선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이러다가 특수적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90도가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90도로 만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수직한다라고 하죠. 수직한다. 그래서 수직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보다 곱이? 이거는 외우세요. 마이너스 1이다. 한 직선이랑 다른 직선의 기울기를 각각 구해봐서 서로 곱해봤더니 그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걔네 두 직선은 그냥 수직이더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2분의 1이잖아. 두 개 곱하는 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네는 서로 뭐다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수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로 이야기하는 거는 두 직선이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로 나와 있을
때, 그러니까 둘 다 기울기 알고 y절편을 알고 있을 때,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면 평행, 기울기 같고 y절편이 같으면 일치, 기울기가 다르면 한점. 근데 그 중에서 기울기를 곱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수직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 자, 여기까지의 질문 없을까요? 네. 괜찮은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런 형태만 가르치면 우리가 좋은데 또 형태가 하나 더 있어요. 일반형 형태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평행이다. 그러면 A'분의 A, B'분의 B가 같은데 C'분의 C가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의 B는 같은데 상수항의 B가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평행을 말하는 거고, 일치다. 그러면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까지 다 같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일치다. 일치. 그러니까 개수의 B가 뭘 말하는 거냐면 기울기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수항의 B는 Y절편.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한 점이다. 이 개수의 B가 같지만 않으면 얘는 한 점에서 거죠. 근데 한 점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특수 케이스. 수직이 존재하죠. 수직.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곱한 게 서로 더했더니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아니, 이거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이 되어버리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같습니다.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수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48쪽의 그 상단부에 보면 3번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표현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고 이렇게 표들로 다 주어져 있죠. 표들로. 그래서 이 표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문제를 여기 한번 풀고 갑시다. 49쪽에 98번에 1번, 99번에 1번, 그 다음에 100번에 1번. 각각 빨리 한번 풀어봐봐. 한 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자, 그럼 그 문제 번호가 몇 번이냐? 아니요. 지금 방금 내가 하라고 하고. 98, 99. 각각 1번씩만이야. 네.
자, 1분 있다가 다 불러본다. 다 됐니? 자, 한 명씩 시켜본다. 자, 98번에 1번에 성원이. A는 마이너스 정답. 자, 99번에 1번에 나경이. 그 다음에 100번에 민성이.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인 거야.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자, 문제가 이렇게 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평행이야. 평행. 그래서 해보면 a분의 1은 a 플러스 2분의 a랑 같지만 마지막에 상수항의 b랑 같으면 안 돼.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같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는 게 서로 같아요. 대각선으로 곱하는 게. 그래서 a 곱하기 a는 a 제곱, 요렇게는 a 플러스 2니까 요렇게 돼.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를 하니까 요렇게 돼서 a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근데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대입을 해보세요. 자, 만약에 a가 2를 넣어버리면 여기도 2분의 1이지. 2분의 1이지. 2분의 1이지. 얘는 평행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면 일치야.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죠. 답이 될 수가.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얘 마이너스 1이고 얘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상상이 2분의 1과 같지 않죠. 그래서 이게 평행이다 라고 이렇게 말이 돼요. 되네? 자,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두 번째는 무슨 조건을 말하는 거냐면 수직이다. 이제 아마 내가 수직이다 라고 해놓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이 뭐냐면 a가 0이 아니다. a가 0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거는 곱해서 더해봤더니 1 곱하기 a 더하기 요렇게 한 게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게 수직의 조건을 가져요. 그래서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2a가 0이라서 a 제곱 더하기 3a는 0이니까 a 요렇게. 그러면 a가 어차피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3. 그래서 a 플러스 3이 0이니까 a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저 두 직선이 수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없을까요?
상호되니?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얘기해 봅시다. (101번에) 101번 한번 풀어봐봐. 평행이다. 이렇게. 그럼 이 중에 답은 무엇일까요? 0인 이유는? 1 넣으면 다 똑같이 1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될 수 없다.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없죠? 그러면 우리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 거 합시다. 정지 버튼. 자, 아무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 자, 필수 11번 2,-2랑 4,3을 지나는 직선을 평행하고, 평행이면 뭐가 같다? 기울기 같다. 그래서 기울기는 4 빼기 2분의 3 빼기 마이너스 1이어서 2분의 4니까 2야. 그래서 이거에 평행한 거고, x절편이 4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 좌표가 4,0이죠. x절편 4,0. 그래서 y는 2 곱하기 x-4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아니까 내가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형태다라고 말이 가능한 거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요것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 직선을 y는 바꿔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y는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요거의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그러니까 2분의 3에다가 뭐를 곱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고 지나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x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 내볼게요. 자, 104번에 이것에 평행하고요. 마이너스 2,5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6,k를 지난다. 이때 k의 값은 한번 구해보세요. 104번 문제. 답이 이렇게 나오니?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야. 평행이고 지나는 점 있고 지나는 점이 있으니까 직선의 방향식 구하고 다시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구해.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죠? 자, 다음 자,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수직도 하는 거고 두 점의 절반을 지나는 거라고 하는 거랑 다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A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2분의 1이다라고. 그리고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중점을 지나는 거니까 각각 더해준 거를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는 점이 1,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뭐임? 2분의 1. 그러니까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빼기 1이라서 양변에다 2를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그게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같으니까 나머지 개수들이 다 같은 거야. 그러면 A가 얼마 나올까? B는? 그래서 곱하니까 4 나와야 되는데 나 여기 잘못했다. 이거 3이라서 이거 3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계산해주면 6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해합니다.
이등분 해야 조차오는 거예요. 그래서 2등 정확하게 반등한다는 거지. 2등분 한다는 거를 두 글자로 수학적으로 말하면 중점이고요. 우리끼리 표현한다고 하면 반등이고. 3등분이면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간격을 3등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눴다는 거잖아. 그래서 좌표라고 말하기에는 몇 대, 어디 좌표를 말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대2나 2대1로 내분했다라고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내가 기본 점수만 높여서 갔다라고 한다면 공식만 외워도 상관없지만 그림까지 같이 외워두는 게 너희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어려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공식이 외워져야 돼. 공식이 외워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그림까지. 일단은 그림까지 외우긴 하면 뭐까지만 해도 외워라? 공식까지는 해도 외워. 그래도 웬만한 문제는 공식으로 풀 수는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같은 문제로 그 106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수직 2등분이고 얘가 이거를 지난다. 그때 A의 값. 자, 시간은 선생님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그 시간까지만. 답 얼마 나와? 3이요. 다 3 나와? 이게 몇 번 문제? 3 아닌데? 일단 한번 보면은 5 빼기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이거니까 이거잖아, 기울기가. 그러면 요거에 역수를 하면 1이잖아. 마이너스 역수를 해야지. 그래서 저기 중점을 한번 구해보면 2, 마 1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거니까 y는 1 곱하기 요거라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a,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는 a 빼기 3이니까 a는 1 나오죠. 오케이? 됐니? 자, 저 별점 13번은 넘어가고요.
56쪽으로 가게 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라고 있는데 이건 다 필요 없고 공식만 정확하게 외우세요. 공식만. 자, 점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항상 뭘 나타내는 거라고 봐? 어디를 나타내는 거라고 봐?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 뭐,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수직만 말해줘요. 점에서 직선으로 가장 가까운 게 수선의 발이야. 그래서 그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에 거리를 구해주는 거를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그래서 여기 점이 x1, y1이고 이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한다면 이 거리를 나타내는 공식은 요거라고 보면 돼.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고 공식만 정확하게 외우세요. 공식만. 제발. 그래서 내가 하나 연습담 하나 해보면 마이너스 1,4에서부터 이것까지 이르는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D는 이거에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냥 여기를 이렇게 곱하고 나머지 항상 더해주고.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면 루트 5죠. 그리고 얘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이고 이렇게 되니까 절대값이라서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유리화를 해주니까 그게 계산해주면 루트 5다라고 하는 게 저 점에서부터 저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다라고. 됐네? 그래서 그거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하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그래서 직선을 항상 일반형 형태가 다시 일반형 형태로 맞춰줄 때 그리고 개수가 되도록 있는 간단한 정수. 분수로 있어도 가능은 한데 계산이 조금 더러워져서 그것보다는 그냥 뭘 하냐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주는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됐죠? 그냥 이거 받아들이면 돼. 저 10까지는 알겠는데 저 숫자가 저렇게 대입되는 그러니까 여기 이거 곱하고 A가 지금 개수고 마이너스 1이 저 S1이잖아. 그냥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고 걔 상수한 거. 외워두고 외워두고 제발. 설명 거요? 설명 거요? 이제 너희들 문제 풀어준대 이제. 자, 그래서 하나 보면 자, 2,3 요건데 자, 얘가 거리가 얼마냐면 2래요. 거리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지금 일반형이 아니지. 그래서 얘를 일반형으로 맞춰야 돼. 일반형으로. 그래서 4를 다 곱해버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2,3이니까 여기에 이르는 거리를 한번 해보면 9, 16, 6 이렇게 돼서 얘가 뭐가 나오길 바라냐면 얘가 2가 나와요. 그럼 9 더하기 16이니까 얼마야? 그럼 루트 25잖아. 그럼 루트 25가 이거 얼마야? 5죠? 그래서 양변에다 5를 곱해줘 버리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얘가 절대값이잖아. 절대값. 그래서 2k-6이 10이고 2k-6이 마이너스 10이 되면 되는 거라서 2k는 16이니까 k는 8, 2k는 마이너스 4니까 k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됐어? 그래서 내가 조금의 너희들에서 부탁하고 싶은 건 내가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다라고 내가 나타내는 기호라고 보면 돼. 그냥 내가 쓰는 표현이야. 학교생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내가 표현할 때는 그냥 이거 나타내는 거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125번을 한번 해보는데 얘가 1, 4오면 위에 점이래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르는 거리가 루트 10이다. 그러면 A의 값을 구해보세요.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럼 아직 종이 다 썼니? 아니면 나가니? 남았어요. 다 쓸 수 있지? 오늘 다 못 쓰는 시간 한번 해. 되죠? 이렇게. 혹시 질문? 혹시 질문? 없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만약에 문제가 이제 점이랑 직선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평행한 두 직선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평행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나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나 얘는 항상 같죠. 간격이 변함없잖아. 그래야 이게 평행인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평행이 돼버리면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거 말고 미지수가 안 들어간 직선에서 그 중에서 내가 임의적으로 한 점을 잡아. 그러니까 직선 이 한 점을 잡아. 근데 되도록이면 이왕이면 계산이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구하는 게 절편이기 때문에
x절편을 구해도 되고 y절편을 구해도 되는데 얘 보면은 x절편을 구하면 분수야. 그리고 y절편을 구하면 뭐가 나오냐면 정수가. 그러면 분수가 편하겠어? 정수가 편하겠어? 정수가 편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y절편을 구해요. 그래서 x에다 0을 넣어주면 y가 5가 이렇게 나오겠죠? 0,5로. 그래서 0,5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됐어? 네. 그러면 이 직선을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거리가 아마 2루트로 나와 있거든요. 2루트로. 그러면 자, 절대값 k-5는 10이니까 k 빼기 5는 10이거나 k 빼기 5는 마이너스 10이거나. 그러면은 얘를 구하면 15고 얘를 구하면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래서 k의 값은 15하고 마이너스 5다. 뭐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이죠. 되네? 네. 됐죠? 네. 알죠? 둘이 정식으로 놓으면 안 돼. 자, 그래서 한번 이거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평행한 두 직선 이거랑 이건데 얘네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야. 4루트 2. 그리고 m은 양수야. 그러면 m의 값은 한번 구해보세요. 한번. 자, 요렇게 될까요? 뭐 내가 여기는 x절편 했지만 저거 y절편을 해도 상관없어. 본인이 편한 경우에 뭐 x가 1일 때 y 값 그래도 상관없어. 그냥 본인이 제일 편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만들어주면 식이 이렇게 해서 m의 값이 5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됐네? 그래서 이렇게. 자, 틀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요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야 하는데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세 성분 중에 한 성분을 밑변으로 잡아요. 한 성분을. 그러면 너희들 어떤 걸 밑변으로 잡을래? A, B? 그러면 A, B니까 요것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해야 돼. 요 직선에 대한. 그러면 여기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거를 말할 텐데 이게 지금 이 삼각형의 뭐랑 같아? 지금? 점과 직선 아니, 삼각형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없을 거 아니야? 넓이? 아니지. 꼭지점에서 대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다이렉트로 내려버렸잖아.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수직. 땡! 뭐야? 뭐야? 이 D가 나타내는 의미가 무슨 의미야? 높이. 뭐라고? 높이죠, 삼각형에. 그러면 얘가 밑변이 되는 거고 얘가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럼 삼각형의 밑변하고 높이를 아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3,2에서부터 2,5까지니까 2 빼기 마이너스 3분의 5 빼기 2여서 5분의 3을 라고 두면 저 직선 AB의 기울기야. 그래서 지나는 점을 내가 요거로 하면 이렇게 되니까 5를 다 곱해버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3x 빼기 5y 더하기 19는 0이다. 그래서 자 저렇게 된 상태에서 자, 저 아까 여기죠? 1, 마이너스 4에서부터 3x 빼기 5y 더하기 19는 0까지 있는 직선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러면 9 더하기 25분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루트 34분의 40. 그리고 얘 두 점 사이 길이 구하게 되면 이 밑변이 뭐가 나오냐면 루트 34가 나와요. 그러면 따라서 2분의 1의 밑변에 높이를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날라가죠. 그럼 계산은 얼마가 나와? 21. 21이 나와서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저 삼각형 ABC의 넓이다라고 이렇게도 이해합니다. 나중에 괜찮으시고 됐어요? 그래서 밑변이 루트 34고 이거잖아 정성분 AB 이 성분 AB를 봐. 물론 이거를 니네들이 꼭 3분 AB가 아니라 뭐 이걸로 해도 상관없고 이걸로 해도 상관없어. 어느 걸로 할 때 계산이 간단한지를 계산을 해봐야 아는 거지. 그냥 그 고민할 시간에 내가 딱 한 직선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냥 내가 거기서 말하는 점과 직선 사이랑 직선의 방정식이랑 밑변이랑 이런 것들을 다 구해줘. 그래서 그걸 계산해주면 문제에서 말하는 답이 나와. 됐네? 자,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내가 이 문제 풀이는 안 줄 테니까 자, 시간 조금 넉넉하게 좁을 테니까 이거는 한번 너희들이 계산을 해봐. 원점 2,2 마이너스 3,6일 때 요거에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 34분이니까 한 3분 정도 줘볼게요.
시간 필요하니? 선생님 나왔어? 저 성원이는? 안 나왔다고? 민성이는? 거의 아까 그 어. 그래서 16번에 어. 이윤기까지 그런 다음에 어. 여기 방정식, 지정식, 방정식, 수업상의 이거 대입한 거. 둘 중에 하나를 대입한 거. 자, 얘네 어디를 직선으로, 밑변으로 해볼래? A, B? 이게 좀 더 간단하지 않을까요? 상관은 없어요. A, B로 해도. 근데 이 직선은 뭐냐면, Y는 X죠. 그리고 여기 밑변이 뭐가 나오냐면, 2루트 2 나올 거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요거 제곱이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2루트. 자, 그래서 여기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한번 해주면, 이거니까 2분의 9루트 2가 나오죠? 그럼 따라서 2분의 1에 2루트 2에 2분의 9루트 2니까 요거 해서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주니까 그냥 계산하면 9. 그래서 저 삼각형 OAB의 넓이는 9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물론 이 AB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됐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저 61쪽은 넘어갈게요. 발전은. 그리고 그 62쪽에 있는 거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한번 설명 다시 할게요. 지금 말고. 자,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66쪽으로 넘어가 보면 단원명이 뭐라고 나와 있어?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죠? 자, 동생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무튼 형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고 자기가 외동이다. 사촌을 생각하세요. 또 사촌 동생 있어? 있지? 사촌 동생 있었다지? 그거 안 만나요? 그러면 그냥 가상의 사촌 동생이 있다고 생각해. 5살 때 꼬맹이, 남자 꼬맹이니까. 자, 그냥 이렇게 할게. 나중에 동생이 너한테 물어봐서 생각해. 가정을.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누나 해서 물어봤더니 왜? 그래서 대답을 했더니 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고등학생이 그게 말이 되냐, 진짜. 원의 뜻을 물어봐요. 정확하게. 뭐라고 대답할 거야? 하나를 대표적으로 그런 거. 그거를 조금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돼. 틀린 말은 아닌데, 원이라는 특성이 뭐냐면,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둘러싸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다 어때? 다 같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데 이 점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정해진 점이라고 해서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의 집합을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거를 원이다라고 해요. 다시요.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정점이니까 이걸 A, B라고 표현합시다. 그래서 얘가 일정한 거리니까 이게 반지름 R이 되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의 집합을 뭐라고 표현한다? 뭐라고 표현한다? 원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얘를 식으로 표현하게 해주면 x-y제곱에 y-b의 제곱을 해서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두 점 사이 거리죠.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반지름 R이다라고 표현. 그래서 R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근호를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그래서 이때 중심의 좌표 A, B라고 하고요. 반지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R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이해되네? 됐어요? 나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나서 물어보는 건데 성건이는 진짜 오늘 처음 하시면 진짜 지금 나머지를 자습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죠? 자습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죠? 시간 치워야 시간 채워야지 당연히. 내가 그 시간 채우랬잖아. 몇 시간 치워? 방학 동안 우리 50시간 채우자니까. 체크는 어떻게 해요? 사진 찍어서 저기 보면 사진 있잖아 우리 시계. 그거 찍어. 시작할 때 찍어. 끝날 때 또 찍어. 그거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시간 체크가 되겠지. 잊어보지 마. 나 진짜 한 주 단위로 계속 갈길 거야 이제. 자주 못 채우면. 아니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방학인데 이제 방학식 하지 않았어? 내일. 이제 방학 반인데 열심히 공부할 시간이 됐잖아. 안 그래? 시 묻지 말고 공부를 해. 방학 때 공부해야 2학기 때 점수 조금이라도 내. 이제 방학 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2학기 때 점수를 내? 내가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믿는다니까 이것들이 믿는 게 발표가 확 찍는 시대. 그렇지만 자습해. 둘이도. 자, 중심이 A, B죠? 반지름이 R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를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 되면 원의 방정식은 요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돼요. 됐어요? 그래서 오늘 딱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얘를 전개를 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y 그 다음에 b제곱은 r제곱이라고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보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r제곱은 0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a, 자 요거를 b, 요거를 c라고 표현을 해서 약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근데 니네 그 책 참고해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조건을 만족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라고 이거 조건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원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인 건 맞는데 이 공식을 외우지 말고, 자 우리 저거 반지름 R이 길이죠. 그럼 길이는 일반적으로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양수죠. R이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전개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거를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각 어쨌든 표준 2차원에서 배우면서 표준을 바꾸고 완전적으로 다 바꿨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바꿔가지고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제곱 조건을 생각을 하게 되면 R 자체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는 그 조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외워서 쓰는 건 아니야. 외워서 쓰는 건 아니야. 내가 굳이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왜 있냐면 어차피 니네 외워야 될 거 되게 많아. 그 중에 내가 하나라도 줄이는 거야. 근데 대신에 요거는 외우셔야 되죠. 반지름이니까 길이니까 얘는 양수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자, 이렇게 따락따락 푸는 게 아니야. 뭐 모든 걸 공식화 시킬 수는 없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거 안 외웠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거 안 외웠어. 자, 그래서 좌표 쪽에 접하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고 이거 한 번만 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거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중심의 좌표. 무슨 목소리 손들갈지 걸렸네. 5콤마 0이죠. 반지름은? 3이죠. R제곱이 9니까. 그래서 원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중심의 좌표가 5,0이고 반지름이 3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있어.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래. 그럼 어떻게 표현해?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3인 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거를 완전 표준형으로 완전 제곱식 형태를 바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y제곱은 0이니까 얘는 어차피 y제곱밖에 없어서 신경 끄시고요. 얘를 보게 되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이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그럼 마이너스 8을 2로 나눈 거예요. 그걸 제곱하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16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도 있으면 똑같이 봐가지고 그 똑같은 숫자만큼 더해주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6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를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꿔줬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걸 가져.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번 주 토요일까지 숙제 내가 줬었어. 기억나지? 형은 이따 얘기해줄게. 그거 해와야 돼. 토요일까지. 숙제 토요일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이따가 카톡방에다가 숙제 올려놓을 건데 그 숙제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하느냐?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하면 되는 거야. 다음 주 토까지. 오케이? 그거 쌤 28초까지 넣어. 내가 정확한 페이지는 나도 기억이 안 나서.